예, 제가 아까 인사드렸던 김백규라고 하고요. 제가 평가 전체적인 수행 총괄을 하면서 이 행안부 분야 총괄도 겸하고 있어서 행안부 분야 설명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평가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17년부터 통합평가 형태로 기초지자체 포함해서 정부업무평가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서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평가 대상 기관이 총 308개 기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 대상 기관은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6년에는 중앙기관부터 해서 또 이제 전남, 광주, 또 인천 그 자치구에서 그 통합분리라든지 개편이 좀 있으실 텐데 그 해당하는 8개 기관은 그 시범평가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가는 전반적으로 다 참여를 하시되 그 전반적인 순위 결정이나 그에 따른 등급 도출, 그에 따른 결과 공개 여기에서는 제외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7월 전남, 광주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개편 예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 대상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개편 이전에 실적부터 필요하신 사항들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관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각 지표별 적용 방식들을 행안부 권익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추후에 안내가 될 거고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지표에 대해서 충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또 미리부터 개편 7월 달에 개편 많이 바쁘실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평가 수행 체계는 이제 행안부 50%, 권익위 50% 반영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육유럽 컨설팅은 17년부터 올해 10년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기셔도 되겠고요. 올해 평가 항목은 총 6개. 행안부는 작년에 이제 2개 항목이었는데 올해 3개 항목으로 항목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안부 분야 지표 수도 늘어나고 국민신문고 분야에서도 1개 정도 늘어나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 지표 내용은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유의해 주실 사항 중에 이제 가감점에 대한 게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서면평가 1차 서면평가 결과를 10월 말에 집계를 해서 11월 초 정도에 1차 공개를 할 겁니다. 그때 A심 접수를 하고 이제 분야별 결과 종합한 것은 이제 12월 이후에 결정이 돼서 등급 공개는 그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 종합 결과를 최종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해드릴 때 이 전체 점수에 대한 합산 결과를 보시고서는 계산이 잘못됐다고 이제 문의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 서면 평가 이 정규 지표 점수를 다 합산한 총점과 분야별 전체 가감점을 합산했는데 총점이 더 적게 나왔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보시면 행안부 분야별 배점 한도가 있습니다. 행안부 50점 내에서 올해는 1번, 2번 항목이 이렇게 중앙교육청 광역기초 분야별 평가군별로 배점 한도가 있죠. 그 다음에 3번하고 안족도 묶어서 배점 한도가 있고 권익위에서 신문고 분야, 고충민원 분야 각각 배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앙기관이 서면평가 정규지표에서 44점을 받고 가점을 3점 받았으면 총점이 47점이 나오겠죠. 그 초과된 2점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총 집계한 숫자 차이 발생하니까 결과 확인하실 때 꼭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실적 인정 범위 이게 지금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가 이제 기관 평가다 보니까 잘못 혼동돼서 기관에서 하시는 모든 일반 행정 제도 서비스라든지 이걸 다 묶어서 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민원 제도 서비스에 국한되어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적 발굴에서 제출하실 때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실제 민원 전담부서에서 하시는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민원 발생을 해소하는 시책이거나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상되는 것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들로 일단 인정은 되겠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민원 제도 서비스 자체를 개선한 실적에 비해서는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감수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절차 분야별로 서면 평가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쳐서 종합 점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네. 전체 6개 평가군으로 기초지자체는 C군으로 나눠서 점수 순위에 따라 5개 등급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네. 4월 평가 설명회 마치고 나면 5월, 6월 사이에 전년도 미흡기간 중심으로 컨설팅이 있을 거고요. 서면평가 자료 접수는 9월 1일부터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1차 평가하고 이의 신청 접수해서 심의하는 것을 한 달 정도 거쳐서 최종적인 점수 합산과 평가 등급 결정이 12월에 있고 결과 공개는 1, 2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결과 포상은 3월 정도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7월에 명부 접수를 해서 조사 대상자 확정 8월 하고 실제 설문조사는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자료 제출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14일간이고 제출 기한 경과를 하게 되면은 감점이 발생합니다. 지연 제출이 가능한데 하루에 1점씩 최대 3점까지 부여가 되겠고요. 9월 14일 정규 제출 기한 경과되면은 시스템 자료 제출은 못 하시고 지연 제출은 이제 공문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고 민원 쪽은 신문고 평가 게시판에서 나중에 추후 공지를 할 테니까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주시고요. 평가 결과 공개는 앞서 말씀드린 시범 평가가 대상 기간 8개 제외하고 300개 기관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분야 지표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과 평가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의하실 점은 이의 신청 기간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실적을 바꾸거나 새로운 걸 제출하시는 건 안 되는데 좀 관대하게 평가 수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증빙 자료가 미흡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바꿔서 내시는 건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1차에 제출하실 때 미리미리 오늘부터라도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누락되는 거 없이 사전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지표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이 이전부터 있던 지표인데 일부 변경이 좀 있습니다. 민원 지침 반영 정도는 행안부 지침, 기관 유형별 지침에 대해서 올해는 중앙 29개, 또 기초지자체 42개, 광역은 36개인데 세종시와 제주도는 기초지자체에 해당하는 3개 과제가 또 해당이 됩니다. 이 과제들을 우리 법에 따라서 기관별로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자체 총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락 없이 들어가 있는지 반영 비율로 정량 평가가 되겠고요. 그다음 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 참여 정도가 있습니다. 이전에 현황 분석도 있었는데 현황 분석은 올해는 삭제가 됐고 국민 참여 정도의 배점을 더 강화하고 기관 특성 반영한 결과 시책들에 대한 배점이 강화가 됐습니다. 국민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그 평가 관점에서 좀 달라진 점은 실제 해당 민원의 이해관계자나 또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실적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보다는 핵심 어떤 특정 이슈에 더 포커스 해가서 좀 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접수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점이 뭐냐면 작년까지는 그 사전 노력 활동이기 때문에 실제 총괄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사전 노력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실적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그런 수렴한 의견들을 실제 자체 계획이 반영됐을 때만 실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강화가 됐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기관 특성 반영 정도는 달라진 점은 전년도보다 좀 더 계획이 더 얼마나 고도화됐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체 계획 수립 기한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행안부에서 기본 지침 하달하시면 한 달 이내에 하시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에서는 굳이 적시성 감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원은 이제 가급적 충실하게 여러 가지 기관 특성 반영하고 국민 참여 의견들 반영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검토하시라는 차원에서 적시성 감점을 부여를 안 하는 것뿐인 거고요. 만약 작년 같은 경우에 9월에 결제 받으신 거 내서 불인정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감점은 없지만 평가 대상 기간 내에는 수립 결제를 완료해 주시도록 해주시고요.
국민참여활동 간담회 개최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실제 자체 계획에 반영된 것들 인정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원 총괄부서에서 하지 않은 그 개별 민원 소관 부서들에서도 국민 의견도 얼마든지 접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가 총괄 계획에 반영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들을 최대한 총괄 계획에 반영해 주시고요. 다음 제출 양식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추진 과제 중에서 기관마다 특성에 따라서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적용했을 때 좀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는데 좀 반대가 된다던가 이런 사항들이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평가 대상 항목에서 제외를 하고 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측에는 그 자체 계획에 반영하신 과제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작성하는 거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이걸 해주셔야 이제 실제 평가위원들이 제출하신 거 확인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누락이 없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을 이제 기관마다 자체 계획 수립하신 거에서 누락 없는지 확인하시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정도 그 양식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국민참여 활동은 민원총괄부서에서 하신 거라든지 또 개별 소관부에서 하신 것들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증빙자료는 자체 총괄 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부서별 개별 소관 문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체 계획에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추진 과제. 그래서 총괄 계획에 있는 좀 차별화된 시책들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 참여 의견을 잘 반영하시는지를 잘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황 분석이 평가에서는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황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거기서 나오는 개선 방향들도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 취약계층 보호 충실도입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일단 중앙기관을 제외한 교육청 광역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비스. 예를 들어 예시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교육청은 2건까지, 교육광역은 4건, 기초는 5건까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제출 건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최대한 불인정 감안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제출을 해주시도록 해주시고요. 유의하실 점은 기초지자체는 이제 뒤에 보시면 그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이 서비스 항목에 제출하시면 불인정이 되겠고요. 교육청 광역은 환경조성 평가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항목들도 서비스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차이점 이해해 주시고 우측에서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어떤 상위 기관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하위 기관에서 하시는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시면은 다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민원제도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지표가 또 있는데 그 지표는 이제 매년 새롭게 시행을 하시는 실적만 발굴하는 건데 이 지표는 기존에 하고 계신 것들도 제출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새로 발굴하고 노력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인정받은 게 있으면 그대로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 현장을 다녀보면 민원실에서만 봐도 5개 이상은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민원실에서 먼저 찾으시고 잘못 혼동해서 이게 취약계층 민원 서비스다 보니까 일반 복지 서비스를 막 제출하시면서 불인정되는 거 많은데 그건 이제 평가 시스템 가시면 자료실이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매년 전년도 평가 결과 우수 사례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정받은 사례들 보시면은 우리 민원실에도 이런 거 다 있다. 찾아서 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기초지자체 민원 취약계층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 취약계층별로 성당 창구와 민원인 편의용품, 취약계층 뭐 임산부라든지 의학자, 장애인들 전용으로 쓰는 창구가 되겠는데 이거 별도 창구로 운영하셔도 좋고요. 그다음 가장 그 이용도가 높은 창구를 겸용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 탁상용 배너라든지 임시 스티커라든지 임시 형태로 하시면 안 되고 정식 창구와 똑같이 설치를 해주시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과 함께 설치 사진과 함께 홈페이지 안내하면 같이 캡처를 하셔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본청 민원실하고 읍명동 사무소도 다 민원실로 봅니다. 여기에 편의용품 4종, 점자 업무 안내책자, 확대경, 돋보기도 같이 인정을 하고요. 보충기, 휠체어 4종이 누락이 없이 다 있어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 지표는 취약계층 창구와 민원인 편의용품 모두 다 충족했을 때만 0.5점 부여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장애인 편의 기능 적용 무임 민원 발급기. 중요한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은 24년을 기준으로 해서 24년 이후에는 이 장애인 접근 보장이 적용된 기기들이 있을 거고요. 그 이전에 설치된 기기들은 그 설치업체 업그레이드로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으시면은 다 인정이 되겠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실 자료는 없으십니다. 그 세월 행정 시스템에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누락 없이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폐기된 장비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게 업데이트 하시고, 그다음 간혹 법원 전용 발급기도 포함시켜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반영되지 않게 별도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법원 전용 발급기가 뭐냐고 그 시스템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에 설치된 무임 이런 발급기가 있고, 또 이게 그 청사 민원실이나 법원하고 가까운 그런 주민센터에 설치하신 경우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는 이제 내용 참고해 주시고, 무임 민원 발급기가 제출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그 24년 이전에 설치했는데 업그레이드 했다, 그래서 기능 적용했다, 그 내역은 그 평가 보고서에 제출 양식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발급기 현황 업데이트하는 방식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민원 담당자 보고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이수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시고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수 실적을 작성하실 때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시는 경우 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이수 기준 인원은 매년 최대 5명까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막 30명 넘게 막 한 해 동안 했던 거 다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평가위원회 그걸 평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정작 인정받아야 될 인원들이 누락돼서 이의 신청하고 재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기 해당 부서에 해당하는 인원들만 집계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본청 기준만 해당합니다. 첫 번째로 민원 창구에 있는 민원실 운영하시면은 평가군에 상관없이 민원실이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요. 민원실이 없다 하면은 민원 총괄부서, 또 민원 총괄 팀 단위 이상의 민원 총괄부서 없으시면 그 민원 총괄 기능이 편제된 그 조직에서 담당자가 되시겠는데요. 보시면 거기서 이제 현원이 이수 대상자를 집계하는 기준이 되겠는데, 현원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산출하시면 되겠고, 이수 인원은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누적해서 소속 그 해당 조직에서 소속해 있는 동안에 다 완료하신 분들 집계하시면 되겠고요. 기준 인원 최대 5명입니다. 민원실이나 민원 총괄 부서가 있을 때는 해당 인원 그 소속 인원이 10명 이상일 때는 5분만 이수를 하시면 평가 만점이 되겠고요. 10명 미만이면 해당 인원의 50% 절반에서 소수점 발생하면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민원 총괄 부서가 없을 때는 민원 총괄 기능이 편제된 조직의 담당자 2명. 만약에 2명밖에 없다 그러면 반기별로 1명씩 교대로 가셔도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중앙기관의 어떤 총무과 형태에서 2명 담당자 분 있으신 경우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최대한 이게 쉬시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힐링하시라고. 원래 평가 초창기에는 하루 동안 자리 비우고 어디 다녀오시는 프로그램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석 발생하는 게 어려우시니까 좀
온라인 포함해서 분할 이수하는 방식도 인정이 되겠고요. 예, 그 전통적인 그 집체 방식으로 단체 이동해서 하시는 경우는 이동 시간과 식사 시간 다 프로그램 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유의하실 점이 그런 이벤트들의 어떤 이제 직무 교육 워크숍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 중에서 뭐 1시간 정도 힐링 교육하고 이건 취지에 맞지가 않죠. 쉬라고 하시는 거를 인정하는 프로그램 평가 지표인데 교육 받다가 한번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되겠고 뭐 7시간 전반적으로 다 힐링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1시간 정도 좀 포함된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친절이나 CS 등 좀 가벼운 주제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 프로그램 내용은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 심리치료가 취미활동에 해당하는 것들도 다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리상담센터입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뉴얼에는 이제 4가지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결국엔 평가는 이제 3가지 유형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기관 내부 설치입니다. 기관 내부 설치는 자체 운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 장소가 온청 청사 내부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 운영하셔도 되겠고요. 상주가 어려우시면 뭐 예약형이라든지 해서 내 방에서 장소만 상당 공간만 마련해서 운영을 하시면 기관 내 설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앙 1그룹 뒤에 나오는 그룹 분류가 있으실 텐데 그 1그룹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정부 성사 소재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공동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내부 설치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치, 공동청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 설치가 어려우신 점을 감안해서 만든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했을 때 온라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온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3번째로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온라인 심리상담이나 심리지원 교육 또는 공무원 연구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마음건강 자가진단 이용했을 때 작년까지는 이용 안내만 나가도 인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이용 실적이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사혁신처나 연구공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용하신 분들한테서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좀 받으셔야 될 거예요. 기관 대 기관으로 요청했을 때 받으시는 그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좀 공지를 하셔가지고 이용자분들 최대한 좀 협조하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기관 내 설치 운영은 한 가지만으로도 2점 인정이 되겠고 외부 전문기관이나 인사혁신처 또는 공무원 연구공단 이용 실적이 있으면 각각 1점, 최대 2점 한도에서 중복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지표가 설계됐을 때는 그 심리 상담을 위해서 기관이 직원분들에게 얼마나 이제 케어하는 노력을 해주셨냐를 보는 지표로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노력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거나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한 실적은 평가에서 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사혁신처, 그 정부총사 심리상담센터나 그 지자체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불인정하는 사항인데 협약을 통해서 해당 기관 소속 직원,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심리상담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 그런 내역을 제출하시면 그것은 외부 전문기관으로 인정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1그룹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이용을 해도 기관 내부로 반영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센터, 법령으로 기본적으로 있던 사항들 그냥 이용하시는 것은 실적, 평가 실적이 반영이 안 되겠고요. 민원 담당자 분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하신 내역, 그게 명시가 되면 여기서는 기관 내부 설치 운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안내만 나가도 인정됐던 거 올해 이용 실적 있어야 인정되는 걸로 바뀌긴 했는데 안내가 나가야 인정되는 요건은 똑같이 적용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한 민원 환경입니다. 일부 세부 지표 변경이 있는데요. 올해는 6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전수녹음 자동화, 안전요원, 권장시간, 법적 대응 예산, 책임보험, 의료비 예산. 예, 전반적으로 모든 평가군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요원만 중앙기관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 중앙 1그룹, 2그룹은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민원 창구가 있는지 없는지로 예, 그룹이 구분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방미통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민원실이 없는 걸로 제시를 해주셔서 올해 평가에 나갔던 거에서 다시 업데이트해서 1급으로 변경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방미통이 안 오셨죠? 자, 전수녹음 작년까지는 수동 녹음도 인정을 했었는데 예, 그 계획상으로는 올해부터 점수 차등은 하겠다 공지가 있었고 아예 그 자동 녹음만 인정하는 것으로 좀 강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동 녹음이 실질적으로 전수 녹음을 구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수화기 들자마자 통화 버튼 누르셔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 녹음을 하셔야 전수 녹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 수동도 인정한다는 사항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정부 공동청사 이용하실 때 전화 서버가 공동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관 자체의 어떤 녹음 서버 구축이 자동화 서버 구축이 어려우신 경우들 이런 경우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산 편성이 안 됐다.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하면은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요원입니다. 이제 민원실 안전관리 전담이나 업무 시간 내 공백 없이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기준인데 여기 끝에 가서 써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이 제기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앞부분에 명시했고요. 당연히 이 민원실 안전요원은 민원실만 안전관리 해주셔야지 청사 전체에 방어하시면은 민원실 안전요원으로 인정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근무표를 보면 한두 시간 이상 공백이 생기시거나 뭐 오전이나 오후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책의 취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항상 그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 내부가 첫 번째 원칙이 있고요. 그 내부에 상주 배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민원실 바로 출입구 바로 앞에 계시거나 또는 이제 민원실 앞에 로비에서 항상 민원실 내부를 주시할 수 있는 위치에 상주를 하시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청원경찰이나 방어원은 기본적으로 안전요원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우선 인정이 되겠고요. 근데 간혹 타 업무 병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어원이 뭐 주차장 관리한다든지 그런 안전요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사정상 이런 이게 채용이 어려울 때는 보안업체 직원을 쓰셔도 되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이제 임무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그 행정 분야 임무인데 기관 자체적으로 그 배치를 안전요원으로 했다는 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제 사회복무요원 그 배치 신청을 할 때 병무청에 이런 경비 분야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이제 다른 분야로 배치 받으셨을 때는 그 임무 변경을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 권장 시간입니다. 조례 규칙, 예규 훈련 등 마련으로 근거 명확화로 강화는 됐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부기관장 결재가 있다고 하면은 내부 결재 지침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조례 규칙, 예규 훈령이면은 공포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내부 지침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기관장 이상 결재가 있다고 하면은 개정안도 같이 인정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 법적 대응 예산 편성입니다. 소송에 대한 예산인데 기관 소송 예산이나 포괄적으로 하신 것도 인정이 되겠는데 원칙적으로는 민원 소송을 위한 그 소송 예산으로 그 부기가 되는 게 가장 명확하겠고요. 그게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관련 계획서나 문서 등에서 이 예산들을 특이민원 법적 대응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들을 좀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은 부기가 없어도 인정을 하는 게 됐고 다음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공무원 책임보험 업무상의
이런 소송 손해배상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시는 내용들이 좀 보장 내용이나 이런 데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의료비 예상 편성입니다. 역시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 회복 지원하는 사항들, 그런 내용들이 그 예산서에 변기가 없다 그러면은 계획서 등에 확인돼야 되는 거, 법적 대응 예산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작년에는 그 평가군마다 적용 항목들 전체가 충족됐을 때 만점이었는데 기준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중앙 1, 2그룹 전부 5개 항목 중에 4종 이상과 충족을 하면 만점이 되겠고요. 교육청 광역기초는 전체 6종 중에서 4종 이상 충족하시면 만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전수녹음 관련해서 운영 현황 결과 보고서를 같이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동 녹음하고 있다는 게 시스템 관련 증빙 실체가 있다는 뭘 가지고 어떻게 녹음한다는 게 좀 있으셔야 되겠고, 이게 작년에 처음 도입된 지표인데 운영 현황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문의가 너무 많으셨어요. 양식은 어떻게 되냐? 네, 이제 지정 양식은 없고 자료실 가시면은 작년 우수 사례집에 결과 보고서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기관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들 읽어보시면 이해되시는 내용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정보 현행하기 법정 민원 제도 추진도 기존 지표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민원처리 기지표 현행하실 적 중앙기관만 해당하는 지표인데 민원처리표 관계법령 변동에 따라서 민원처리 기준표 신설하거나 변경 폐지 이런 현행화가 필요할 때 행안부의 공문을 고시한 실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할 때는 민원처리표 기준상에 각 기관마다 해당하는 그 관계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령 정보 사이트에 가서 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누락이 있으면 감점이 발생하게 될 테니까 이거는 민원총괄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다음 민원편람과 홈페이지 현황과 실적입니다. 중앙기관 중에서 민원처리 기준표 등록된 민원이 없거나 권익위 법제처, 생활검증, 행복청 4개기관 또는 관계법령 개정 폐지 변동이 발생 안 한 경우에는 편람과 홈페이지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가 평가 대상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이 평가를 대비해서는 민원처리 기준표 등록 민원이 있으시더라도 편람 홈페이지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셔야죠. 만약에 관계 법령 변동이 없으면 이걸 한 실적을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의하실 점은 작년 4분기, 올해 1, 2분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제출하시면은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평가 대상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중요한 게 민원 사무 소관부서마다 개별적으로 하신 거는 인정이 안 되고 민원총괄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일제 점검하신 거, 그게 확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분기별 계획서나 또는 분기별 점검 계획이 담긴 연간 계획서도 가능하겠고, 또는 분기별로 협조 공문, 안리 공문 하신 게 판단 근거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해당 분기별로 편람 점검과 홈페이지 현행화가 모두 완료가 되셔야 됩니다. 1분기에 1분기에 편람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2분기에 완료됐다. 그러면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근데 간혹 3분기에 현행화할 것들을 좀 집계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분기 편람 점검인데 막상 실시 시기는 또 4분기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그건 4분기 실적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은?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점검을 했는데 현행화할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으세요. 어떻게든 점검을 했는데 현행화 대상 목록이 없음을 명시한 결과 보고서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고, 현행화할 대상이 있으면 당연히 홈페이지까지 업데이트 완료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일 명확한 것은 이제 홈페이지 게시물에 게시 일자가 표기되는 캡처가 제일 명확하겠고, 시스템 특성상 일자가 표기 안 되는 홈페이지들도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해당 시기에 업데이트 했다는 증빙을 남기셔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물을 업데이트한 날짜가 PC 화면에 표시되는 캡처라든지, 또는 그것도 안 되시면은
일자가 지나서 못 챙기신 것들은 잘 찾아보시면 이제 정보화 부서의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 그 업데이트 요청하신 공문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그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서 이 현행 업데이트 완료해 있다는 공문이 있으시거나 그걸 같이 제출하시면 그 날짜를 홈페이지 현행 완료 일자로 반영을 하겠고, 또 이런 질문이 좀 있으십니다. 현행화할 사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결과를 이제 한 번에 조회가 다 되시는 기관도 있고 그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관들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샘플 캡처 제출하셔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법정민원제도 기초지자체입니다. 네, 전문 분야 상담 시책이 작년에 있던 게 올해는 제어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민원 후견 이제 평가 기준은 작년과 동일한데 유의하실 게 민원 실제 상담 지원을 해서 민원 후견인 그 일지 기록을 내셔야 됩니다. 공명인식만 내시면 불인정되겠고요. 그다음 사전심사 청구제가 좀 강화가 되는데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만 충족하셔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 이용률이 증가됐는지를 건수를 좀 산출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기간은 9월부터 8월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도 홍보와 시스템 개선 두 가지를 다 하셨을 때가 되겠습니다. 제도 홍보는 국민 대상으로 어떤 홍보 활동을 하셔도 좋고요. 기존 지표처럼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안내가 되시는 것도 홍보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 예시를 같이 좀 봐주시고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만 된다는 거. 그다음 민원인 만족도 조사입니다. 예. 사전심사 청구자만 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하셔도 좋고요. 그게 어려우시면 기관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민원 만족도 조사하실 때 해당 설문 항목을 포함하셔도 실적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민원 처리 문자 안내 작년과 동일합니다. 세월 시스템 활용하셔도 되고 자체 시스템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 충실도. 첫 번째가 이제 보고하고 결제 열람한 실적. 매뉴얼에는 이제 보고한 건수로만 이제 문구가 좀 축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결제 열람한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월 월 1회까지만 반영을 하는데 기관장이 못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부기관장이 하셨다 할 때는 50% 인정이 80% 인정이 되겠고요. 실국장이 대신하셨으면 50% 인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담당 부서나 담당자분들은 매월 충실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가끔 기관장분들 일정상 매월 못 하시고 어느 특정 달에 몰아서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평가 지표 근거 자체가 민원처리법에 명시된 대로 기관장이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걸 보기 때문에 기관장님이 결제 열람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월에 몰아서 하시게 되면 한 건으로만 반영이 되는 것, 그 사항을 기관장님께 전달을 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민원처리 상황 확인 점검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검토하신 자료 이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 보고하신 거 이것만 인정이 되겠고, 그다음에 권한대행 이런 경우에는 부기관장님이 하신 게 권한대행 증빙이 있으면 기관장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시면은 그런 사항도 증빙하시면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정성평가 부분인데 좀 정성평가적인 실적을 또 이제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민원 현황 분석을 해서 민원 증감 추이라든지 특이 민원 발생 사유, 특이 민원 이제 이 기존에 표현하던 악성 민원이라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장 이상에게 보고를 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0.5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국장 이상 보고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애써서 이 개선 방안 보고서 실적 자료 제출하셨는데 국장 결제 확인이 안 돼서 0.5점 감점되시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거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확인 점검 충실도, 분석의 충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점검의 충실도는 이제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할 때 단순히 결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이슈나 사안에 관심을 주시고 그 결제자가 피드백을 얼마나 주시는지. 근데 이제 우리 앞에 보시면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까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정성 지표에서도 국장 이상급으로 하시면은 인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셨는지, 그 피드백 따라서 시정 처치가 얼마나 충실했고, 그 피드백 주신 그 해당 결제자분이 결과 확인까지 충실하게 하셨는지, 이런 사후 관리까지 다 보게 되니까 연관된 실적을 잘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분석의 충실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민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의하실 점이 여기 정성평가 만점을 받아도 국장 보고 확인 안 되면 여기 0.5점 감점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점표를 좀 복잡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진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교육청 만점이 2점인데 이것은 확인 점검 충실도 1점, 분석 충실도 1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지표별 점수가 소수점 아래까지 쭉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뭐 절사를 하거나 반올림 처리하지 않고 원점수를 그대로 살려서 집계를 하는데, 결과 통보할 때 이거 보고서 작성 양식은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중앙기관이 확인 점검 충실도, 분석 충실도에 대해서 둘 다 누구는 우수를 평가하고 누구는 보통을 평가하게 되면 평가위원들 평균 점수로 일부 우수로 반영이 됩니다. 일부 우수. 그렇게 되면 자 여기 2점에서 자 하나가 50%면 1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은 0.75점, 평균을 내면 1.75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 죄송합니다. 1.75점인데 거기에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0.875점 발생하는데 보고서에서는 0.88로 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들을 합산했을 때 또 여기서도 0.01점 차이 난다고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0.8 표기는 0.88인데 실제 0.875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비슷하게 이제 광역기초에서 일부 미흡인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뭐 0.33 표기되는데 실제로 0.325 이런 건 참고를 해주십시오. 다음 작성 양식 좀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민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이 분석의 충실도에도 반영이 되고, 확인 점검의 충실도 두 가지 정성 지표가 있는데 같은 실적으로 각각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기관장 지시에 따라서 뭔가 분석을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점은 작성 양식은 둘 다 작성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가는 지표가 다르고 평가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누락 없이 해주시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작성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작성 안 하신 항목은 0점 처리가 됩니다. 다음 민원 정비 및 구비소를 감축.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겠고요. 중앙기관 민원 간소화율은 유사 민원을 통폐합하거나 실효성 없는 민원을 폐지한다는 실적, 또는 관행적으로 요구한 구비서류 자체를 없애는 거, 또 이제 제출 서류에 있던 것들을 디지털로 정보 확인으로 변경한 서류 건수들, 그다음에 민원을 심사를 할 때 서류 제출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 정보 확인으로 설계하신 경우, 마지막 이게 올해 추가된 사항인데 의제 처리 아시죠? 특정 사무에 대해서 허가 받으면 연관 있는 다른 것도 같이 허가되는 이런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민원 정비율로 집계가 되는데, 중앙 1그룹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여기 그 자체 민원에 대한 정비 실적과 1그룹 전체 중에 그 기여도를 합산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민원 정비 건수가 0건이면 최하 등급 부여가 되고, 또 일부 노력도를 감안해서 최하위 등급에서 일부 기관은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 2그룹은 자체 정비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겠고요. 등급 부여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정성평가 중앙기관에만 해당하는 민원정비 추진도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일제정비 추진할 때 그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응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평가를 하시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평가 시스템에 자료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일제정비에 따라서 4월에 통보하신 걸 확인하시고
중간 점검 7월, 최종 제출 8월. 예, 놓치지 말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중앙기관 중에서 소감민원이 하나이거나 또는 소감민원이 없는 경우, 네, 정성평가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정성평가에 인정되는 어떤 민원 정비 노력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다음 교육청과 지자체입니다. 행정정보라든지 마이데이터 가지고 활용 확대 실적인데요. 혹시 이 평가 계획 읽어보시고 지표 산책 이해 안 되신 부분은 있으실까요? 다 이해되신 거예요? 설명 생각해야 될 때? 일단은 자 보시면 우리 공동이용 포털 가시면은 해당 기관마다 공동이용 행공이나 개인 정보, 본인 정보 가지고 처리 가능한 민원이 조회가 다 됩니다. 그 대상 전체 민원 중에서 거기 활용이 확대된 민원 사무 종수를 가지고 비율을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자, 전년 대비 확대된 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 활용률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연간 민원 처리 건수 대비 처리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디지털로 처리한 경우도만 합산을 대한 집계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5% 이상 증가한 것만 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95%는 이미 달성을 한 걸로 반영이 되는 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활용이 확대된 민원 종수가 0건이게 되면은 최하 등급 반영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평가 시스템 제출 자료 없이 행안부에서 시스템 조회한 결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광역 기초만 해당하는데 행공이나 본인 정보 제공용으로 서류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변경한 실적입니다. 구비서류 감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 조례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어떤 신청 서식에만 반영이 되어 있어도 또는 민원인이 알 수 있게 정보 제공이 되면 반영을 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평가 보고서 제출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감축한 제출 서류 종수로 평가를 합니다. 서류가 몇 건 줄어들었냐가 되겠고요. 그다음 서류 감축이 0건일 때는 이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아니라 0점 부여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감축, 보조금 24, 정부24 이용하는 민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업데이트한 실적만 합니다. 기존 등록된 사무 중에서 아직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만 돼 있던 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실적이랑 또 신규 사무 등록할 때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등록하신 거 두 가지가 합산이 되겠고요. 작년부터 적용된 광역지자체의 자치민원의 등록 및 정비 여부 두 가지입니다. 자치민원의 처리 기준표를 고시했는지, 두 번째 정비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두 가지 각각 0.5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정민원 신속 처리도 처리기한 2일 이상의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고, 준수율은 이제 지역정보개발원 등에서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가 없고 이런 연장 민원 관련해서 제외되는 원칙은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게 관계기관 부서 협조로 통해서 연장된 것은 평가 제외가 아니라 이제 그 기간 초과한 걸로 반영이 됩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민원 해결 노력도 올해 평가 신규 지표가 여기 이 항목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고, 이 평가 항목 자체가 새로 생겨난 게 올해 새 정부에서 중점을 두시는 게 진정성 있는 민원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에 원스톱 민원 처리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지표들이 좀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지자체에만 해당하는 민원 해결형 조직입니다. 그 평가 계획에서 내용을 좀 읽어보셨죠? 이해가 잘 되시나요?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과 단위 조직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특이민원 대응 전담 팀이 또 있느냐, 두 가지를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자, 1, 2, 3유형 그 과단위 조직 1, 2, 3유형 어디에 있는지 점수 차등은 없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기관장 직속 조직으로 돼 있거나 조직도에서 최선임 실국으로 편제가 돼 있든지 최선임 실국에 편제가 돼 있든지 또는 지역 현안 실국 최선임 실국과 마찬가지로 총괄 조정 기능을 하는데 역할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일반 현업부서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시들은 이 표의 내용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중요한 게 해당 과가 배치된 실국에서 이 다섯 가지 업무 중에 두 가지 이상은 포함했을 때만 인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원 해결형 기능 조직은 일단 과 단위에서 기능이 편제가 돼 있냐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능은 특이 민원, 복합 민원, 집단 민원, 반복 민원이 대표적인 것도 되어 있고 이 네 가지 이상을 한 과에서 다 하시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안부 검토 결과로는 뭐 2개 정도의 과에 배치한 것까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뭐 3, 4개 이상 흩어 파편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담 수행으로 볼 수가 없죠. 예, 전반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까지만 좀 인정을 하겠고 그다음 이제 최소 1개 팀 이상 특이민원 대응 전담팀이 꼭 있어야 되고 그 팀은 팀장 포함해서 2명 이상 인원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많은 지자체에서 이 특이민원 그 기능 때문에 감사팀에서 고충민원 하기 때문에 감사팀 배치를 좀 많이 검토를 하시는데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근데 민원 해결형 기능은 고충민원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실적 제출하실 때 고충민원은 좀 제외하고 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을 하고 계시면은 그건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임부서를 판단하는 것은 이 최선임 실국이냐 또는 지역 현안 총괄 조정하는 실국에 있을 때 조직도상 해당 실국에서 첫 번째 조직이거나 두 번째 조직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민원 해결로 조직을 인정하는 것은 그 관련 법령까지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존 조직도 해당 기능을 하고 있도록 분장 개편을 하시면 되겠고요. 직제 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배점 인정 기준을 보시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민원 전담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그냥 0점이 되겠고요. 전담팀은 있는데 아직 과단위 조직이 좀 없다거나 설치 계획도 없고 관련 규정도 없으면 보통 그 다음에 특이민원 전담팀은 있는데 과단위 조직이 아직 관련 근거 규정이 아직 수립이 안 됐다. 계획만 있는 단계다 하면은 이제 우수. 그 다음에 관련 규정까지 모두 완비가 됐다. 그럼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복 특이민원 담당 전문 인력인데요. 그 해당 특이민원 대응팀에서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는지가 되겠고, 부서 간 업무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부 직원분들이 팀장급 이상의 그런 베테랑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또 전문 상담, 또 세무사, 변호사 이런 외부 전문가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만점 기준은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게 첫 번째 충족 기준이겠고요. 두 번째, 정기적으로 월 2회 이상 상담 안내 실적이 있는지 이것들을 평가하겠습니다. 지금 반복 특이민원 담당 전문 인력 지정하신 데 있으세요? 검토하고 계신가요? 검토도 안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제 남은 올해 평가 기간이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신속하게 내부 검토를 통해서 특히 또 기관장 보고를 통해서 또 이런 행안부 시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운영 기간 동안에 그 어느 정도 일정하게 실적이 상담 지원 실적이 있으셨는지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현장 소통 중심 민원 서비스입니다. 네, 이게 그 기존의 기관장 민원 행정 활동이나 또는 이런 것들 지표들이 좀 통합이 됐습니다.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기관장 활동이 이제 보시면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의 민원 관련 대내외 활동인데 중요한 게 부기관장 활동은 0.5회 50%로 인정이 되겠고 전체 실적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내외 합산했을 때 최대 2회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취지는 어디까지나 기관장님께서 얼마나 현장 소통에 더 힘을 쓰시냐를 판단하기 위함이고, 아까 저 권한 대행이 발생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들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인정한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건수 기준으로 최대 2회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출은 4건까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실제 점수 반영할 때는 2회에 가중치로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계획서만 내시는 게 아니라 실제 시행할 때는 결과가 있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대내 활동은 민원 서비스 공급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선 소통을 보기 때문에 관리자 이상의 대상이 아니라 실무자급만 평가에 반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산하기관, 민원 처리하시는 기관이면 인정이 되겠고, 네, 그 다음 간부회의나 또는 이제 전 직원이나 일반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민원 담당자를 포커스해서 하시는 게 아니면 인정이 안 되겠고요. 예. 그다음 대내 활동 중에 이제 민원 관련 회의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간담회 외에도 중요한 것은 간부 회의나 이런 회의가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민원을 직접 조정심의해서 그 의결 처리까지 하셔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접 민원 상담실 하실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장 민원 상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대부분은 그런 실적들은 이제 대외 활동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그 관계부서 담당자라든지 그 내부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방향 설정하시고 이렇게 응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것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현장에서 실제 민원 처리 결론을 지으시는지. 예. 의결 처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수용, 반려, 예,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와 동격의 결론을 내셔야지만 인정이 되겠고,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또 민원 어떻게 처리하자 방향만 제시하시면 이 지표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원조정위원회의 실적을 여기에 내실 때 중요한 것은 민원을 직접 조정심의한 실적이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평가지표에서 인정하는 내부 업무 안건은 여기에서는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대외활동은 민원서비스 수요자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대상이 되겠고, 국민을 대변하는 전문가 집단도 가능합니다. 협력기관이나 상급기관은 대외기관이지만은 민원서비스 수요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이 되지 않겠고요. 민원 현안 논의는 중요한 게 논의이기 때문에 기관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전달하신 사항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노고 치하, 격려, 연설, 교육 다 이 지표에 해당하는 실적이 아니고, 최소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수렴이라든지 듣는 과정이 반드시 증빙 자료에서까지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소통에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는 비대면 활동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언론 홍보 활동, 민원 현안과 관련해서 기고문이나 인터뷰 하신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데, 일단은 실적들 내시는 거 보면은 기고문이나 인터뷰 하신 거는 내용 상관없이 아구잡이 죄송합니다. 무작위처럼 다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많이 내셔도 다 불인정되고, 내용이 일단은 인터뷰를 했으면 어디 현장 가서 현장 관련된 보도자료 나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세 줄 인용문 나가는 거는 해당이 없고요. 전문의 인터뷰 하신 거라든지 전문의 기고문 쓰신 거, 그다음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민원 현안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대부분 정책 홍보, 또 수건 사업 이런 내용들 많이 내시는데 해당 없습니다. 잘 선별해서 내주시고요. 대내외 합산 기준 월 2회에서 3회까지로 확장이 됐습니다. 동일월 유사한 활동 반복 인정 기준으로 내용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네, 대내 활동의 증빙자료 인정 기준, 이걸 잘 같이 봐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민원 창구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또 대상이 민원 실무자 참석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한 장짜리 보고서라도 얼마든지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증빙 자료는 이게 어떤 실적에 대한 증빙으로 보일까요? 예, 보도 기사 제출했으니까 언론 홍보 아니냐? 예, 아닙니다. 이거 대외 활동하신 거를 증빙 자료 하나의 형태로 보도 기사로 내신 사례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 표시한 걸 보면은 주민들 만나서 건의사항 접수하신 거, 말씀 들으신 거 이런 내용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민원 현황 논의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네, 다음 민원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예, 작년에도 있던 지표인데 세부 지표의 변경이 됐고 일부 평가 기준이 좀 더 구체화가 됐습니다. 자, 작년과 달라진 점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에 최초로 계획 수립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시행까지 한 사례만 제출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계획 수립도 인정했는데 올해 실제 민원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위한 민원을 평가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행까지 하신 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복 투기 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한 사례는 좀 더 우수하게 평가가 되겠는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복합 민원, 원스톱 민원 우수 사례 지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 지표에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뭐 어떻게든 내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해당 평가군 내에서 최저점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심사 기준은 네 가지.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요소는 동일한데 창의성 부분에서는 주목할 만한 점이 기존 자원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재배치했느냐. 뭐 대규모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거나 요새 뭐 AI나 이런 거 트렌드 따라서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창의적으로 기존 자원의 창의적 재배치니까 뭐 적은 돈을 들이고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하셨는지 이런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노력도 장애 요인을 극복한 노력. 그 다음 중요한 게 기관장 중재 실적이 여기 또 추가가 됐습니다. 기관장 역할이 점점 더 평가에 중요하게 되는 추세고요. 또 실질적 중재자 역할을 기관장이 하셨는지 노력할 때 그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 수요가 반영될 수 있게 수요 조사나 의견 수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서 시책에 얼마나 반영하셨는지. 그다음에 효과성은 실질적으로 데이터 기반 정량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자체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들을 얼마나 민원인이 체감했는지 또 만족도 결과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확산 가능성은 이제 실제 유효한 확산 정도를 보겠다는 건데 일부 기관에 대해서 전파가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얼마든지 폭넓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실제로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하러 오신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된 평가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초과 제출 안 되신다는 거 유의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단순 주차장 건설, 센터 건립 등 일반 사업. 그러니까 어떤 민원 서비스나 이제 민원인들 요청이 있어야만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시는 사업들 내시면은 아무리 다른 평가에서 우수한 시책으로 인정받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이 평가 분야에 맞지 않으면 일단 제외된다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치 제출하시게 되면 0점 처리는 아니더라도 최하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제도 서비스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민원의 방지나 사전적 예방 효과 이런 연결성들이 제시가 되면 평가에 인정은 합니다만은 역시 점수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 우측에 예시들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가 보고서 작성 양식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작성 항목들이 있는데 평가 포인트랑 심사 요소랑 매칭을 좀 해놨어요. 내용 작성하실 때 앞에서 설명드린 평가 기준에 입각을 해서 그런 점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작년과 달라진 점은 일단은 현장 연계 심의, 현장 민원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차원에서 현장 연계 심의 항목이 별도로 신설이 됐고요.
보시면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고에서 하신 것도 민원조정위원회와 같은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걸로 또 폭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는 서면 심의를 동일하게 인정을 했었는데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만점으로 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는 점수에서 70%만 반영하는 것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2점인데 안건 유형마다 배점 한도가 있습니다. 3개 유형에 대해서 일반 안건은 최대 3건 0.9점까지, 다수인 방문원 심의는 최대 2회 1점, 현장 연계 심의 최대 2회 1점이 되겠고요. 보시면 건과 회 산정 기준이 다르죠. 일반 안건은 한 회차에 3건을 같이 처리하시면 3건 인정이 되겠고, 다수인 방문 민원 심의는 한 회차에 2회를 하셔도 1회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현장 연계 심의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다수인 방문 민원 심의와 현장 연계 심의를 같이 하나씩 같은 회차에 하셨다. 그러면 이제 안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해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득이하게 서면 심의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그 부득이하게 하시는 그 서면평가 필요성이 반드시 증빙자료에 같이 제출이 되셔야 되고요. 그게 없어서 불인정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면 심의를 70%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시는 경우는 건수 한도가 아니라 서면 심의는 배점 한도로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안건을 많이 발굴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정하는 규정, 기본적으로 민원 처리 법령에 근거해서 그 기존에 이제 국장 이상의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걸 충족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행안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민간의 외부 전문가 이런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감안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중요하신 게 민원에 대해 직접 심의하는 안건은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여기에 포함하는 대상은 다수인 반복 민원 심의와 또는 관련된 해소 방지 대책도 다수인 반복 심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해소 방지 대책도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작년에 이의 신청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요. 단 내부 업무에 대한 것들은 외부 위원이 필수는 아니겠습니다. 다른 형태의 위원회는 법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로 볼 수 없는 형법은 인정이 안 되고 단 시고위 실적만 같이 반영한다는 것, 그 다음 소속기관은 인정 안 되고 본청에서 하신 것만 반영하고요. 실적 집계 기준은 내용 읽어보시면 이해되시는 정도고, 서면 개최 필요성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현장 연계 심의에 대해서 실적 증빙 자료는 현장에서 발굴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위해서 통해서 제도 개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여러 가지 항목의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후속 조치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게 되면 가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자, 원스톱 민원에 대한 평가가 좀 강화가 됐는데 일단 시책을 강화해서 그 시책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하는 지표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스톱 민원 창구는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1, 2, 3 유형 행안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만 반영이 되겠고 달라진 점은 1, 2 유형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시면은 기존 3유형이 됐건 미설치 기관이 됐건 1점으로 부여하는 것은 꼭 놓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1, 2유형은 실제 조직 개편까지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시책 방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음 이제 원스톱 민원 처리 성과입니다. 완전히 신규 지표로 됐는데 기존에 이제 원스톱 전담 조직을 구축해놓고 이 조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평가하는 취지에서 이런 지표가 신설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 처리하는 사무 종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는 더 확대하는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그에 대한 달성률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상 사무는 민원 처리 기준표상 복합 민원 66종 내에서 일단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66종을 전부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인허가 민원에서 더 추가 발굴 가능하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제 66종 중에서 적용할 게 없다고 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세요. 별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럴 때는 뭐 소관 사무가 맞지 않다든지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지역성에 따라서 어떤 복합 인허가라는 것들이 뭐 우리는 발생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하신 내역을 보시면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 게 이제 원스톱 서비스 확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기준표에 있는 민원 사무들을 다 검토하신 내역이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될 거고, 그런 사유를 제시를 하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인허가 민원에서 발굴하시는 것도 실적으로 반영한 형태로 진행할 거고요. 자, 보시면은 또 중요한 게 뭐 이용 실적이 늘어나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으신데요. 평가는 지정된 사무 종수로만 평가한다는 거 이해를 좀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지정 사무 종수에 대해서 25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사후적으로 기준 정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추가 달성도를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가점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10종 이하 기관이 기존 종수에 대해서 0점을 받게 되면 달성도를 최대 100%를 해도 이제 3점 중에 2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목표를 10종 이상 초과 달성하게 되면 이제 1점 가산이 되겠죠. 그럼 얼마든지 만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10종 이하 기관이면은 목표치가 25종에서 기존 종수를 차감하면 15종이 목표치가 되겠고요. 거기서 초과 달성해서 25종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만점 가능하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35종이 되는 수준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지금 우리 그 목표치 구분할 때 이 정도에 와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기존 종수 0.7점 정도 되는 성과에서 뭐 달성도 만점 받은 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성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추진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스톱 민원 처리 우수 사례 정성 평가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사례 한 건을 발굴하셔서 그 민원 처리의 효율성 부분과 민원인의 편의성 부분에 입각해서 실적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증빙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면은 평가 반영되겠고요. 자, 그다음 민원 대응 역량 강화 노력도입니다. 자, 민원 공모 대상 전문 교육 강화 실적이 되겠고요. 교육 이수 실적은 대상 인원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민원 전담 부서 현황은 힐링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소 인원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전체 현원이라는 게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자, 민원실과 원스톱 전담 조직이 있느냐? 예, 없으면은 민원 총괄부서, 민원 총괄부서도 없으면 민원 담당자 2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원과 이수 인원 집계 기준은 힐링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집합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1시간 이상 이수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사이버 교육 가끔 교육 시간 확인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의해 주시고요. 자, 대민 업무 교육 내용인지 확인이 돼야 되고, 민원 현장 특수성 반영되는 사항들까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내용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수 실적 이수율에 따라서 등급 방식으로 점수가 부여되겠고, 다음 법정 수당 부분입니다. 올해 새로 지표인데 이 부분 이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공무원 수당 규정과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의 이 평가지표 관련된 수당 내용 지급 규정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럼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평가 기관 의견 조회 하실 때는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민원 우수 수당은 여기 다시 삭제가 돼서 3가지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고요. 첫 번째, 민원 창구 근무자 수당 가산금입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보면 민원 창구 기본 수당이 7만 원이고 가산금이 3만 원.
기존 내용에서 좀 정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실 실적은 민원 창구 근무자 수당을 받는 전원에 대한 명세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그 안에서 가상금 받는 인원에 대한 명세가 다 있으셔야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지급률 최대 30%까지 점수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급액에 대한 증빙자료 내실 때 그 기관들 명세가 어떻게 나오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 수당 7만 원과 가상금이 별도 표기가 되든지 또는 합산된 금액으로 다른 사람들은 7만 원인데 가상금 받으시는 분은 10만 원인지 이걸 그 적용 여부와 그 해당 여부를 표기를 같이 좀 해주시면 평가가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 민원 창구 이외 근무자 민원 업무 수당. 그러니까 민원실 근무자 중에서도 창구 업무 안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인허가나 사회복지 같은 대민 업무 해당자들이신데, 자, 여기에서 이해해 주실 게 기관별 정원의 3%인데 이 정원을 민원 담당자 정원으로 잘못 인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기관 총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정 수당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그 인사혁신처와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이 보수 규정 외에 보수 업무 지치 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상세하게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중요 직무급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상자는 기관에서 내부 기준으로 선정을 하셔서 지급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보다 얼마나 늘었냐 아니냐 이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고요. 그다음 민원 창구 위에 근무자 민원 업무 수당은 총 정원에서 최대 3% 충족하면 만점 되시는 기준으로 평가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설명드린 내용이랑 중복되고 보시면 이해되시는 정도 되겠고요. 우측 자료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 다음 민원 우수 인센티브입니다. 기존 인센티브 지표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표창장 또는 상장. 한 건당 실적 점수 2점, 최대 3건까지 반영하고요. 상품 또는 상금 한 건당 1점, 최대 6건까지. 다음 기타 인센티브는 한 건당 2점, 최대 2건까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은 우측표를 봐주시고, 올해 좀 주목하실 게 이제 특별 성과 포상금이라는 이 실제기 행안부에서도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활용해서 민원 우수 상품 상금으로 운영하신 경우에는 한 건 실적만 제출하셔도 상품 상금 최대 6건의 실적을 다 충족하신 걸로 반영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기타 인센티브에서는 이제 근속 승진 기간 단축하신 실적도 인센티브 제공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법정 수당에서 민원 우수 수당 삭제됐기 때문에 인센티브에서는 반영 가능한 걸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제 제공을 했다까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제공 완료 일자가 같이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누락 많이 하시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그 매뉴얼에 이제 세부 인정 기준들이 이제 세부 평가 기준이나 QA에 좀 흩어져 있어서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좀 분류를 좀 다시 해봤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운영 주체와 제공 대상이 일단 확인이 돼야 되겠죠. 기관장 명의로 소속 기관까지 운영을 하시면 되겠고, 결재권자는 누구냐가 상관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총무부나 다른 인사부서에서 운영하신 거 다 반영이 되고, 여기서는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콜센터 상담원, 그러니까 민원 처리 하시는 담당자분들은 다 대상이 되겠고요. 표창장은 fun격이 반드시 본청 기관장만 해당합니다. 상급기관에서 주신 거 인정 안 되고요. 그다음 이제 상품 상금은 기관장 명의로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부서장 단위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자로 한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단 이제 지자체 국내외 연수는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상급 기관에서 하는
연수에 우리 직원 민원 우수 직원 뽑아서 보냈다 이러면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고요. 네, 그 해외 연수, 국내외 연수 운영한 상급기관은 당연히 자치 실적은 반영이 되겠죠. 네, 그다음 이제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의무에 따른 포상 근거 시행 실적을 포함한다는 건데, 네, 이것들은 이제 참고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적극 행정 이게 그러니까 지원 근거로 보시면 되겠고, 어디까지나 운영을 하실 때 민원 우수라는 게 반드시 분야가 지정이 돼 있어야지만 이 평가에서 인정하게 되겠고요. 뭐 아래 하단에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업무 유공이나 적극 행정 규제 혁신 그 포상 대상자 선정인데 선정 결과 또는 공적에 민원 업무를 우수하게 처리해서라는 내용이 있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운영 계획이나 시상 부문에 이런 포상을 할 때 민원 우수 분야의 몇 명을 뽑는다 이런 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셔야 되겠고요. 네, 특별성과 포상금 최대 3천만 원 아까 내용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힐링 프로그램은 앞서 민원 담당자 보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 명목으로 하신 것을 인센티브 실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인센티브는 우수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시는 거고, 힐링 프로그램은 민원 담당자면 누구나 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보셔야 되겠고요. 행안부 주관 민원 봉사 대상, 자 이거는 비용 안 들고도 가점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만 하셔도 인정되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공 완료 중요합니다. 이런 인사 규정에 반영되는 것들은 규정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실제 대상자 선정해서 그들의 인사 명령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된 결과를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가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대상자 선정만 제출하시는 경우 인정 안 됩니다. 그들한테 해당하는 표창이나 상품 상급 지급을 다 했다는 날짜가 확인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복 제공에 대한 걸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대표적으로 표창하실 때 부상으로 상품 없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회차를 몇 번 운영하셨냐가 일단 중요하겠고, 같은 회차에서 분야를 몇 분야로 하셨냐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개인하고 부서 나눠서 줬다, 이거는 건수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같은 대상자 그 동일 분야, 동일 회차, 동일 분야에 대해서 같은 대상자한테 표창과 부상으로 같이 주신 거 따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더 높은 표창만 우선 반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표창과 상품을 같이 집행하는 실적들이 좀 많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표창은 최대 3개까지 반영을 한다고 그랬죠. 초과 나머지 실적은 상품 상금으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상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위에 따라서 뭐 최우수는 더 좋은 거 주고, 작년은 조금 더 덜 좋은 거 주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신 걸로 우선 반영되고, 초과 실적은 그 후순위로 반영하고 원칙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식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이제 개인은 여기에 쓰고 부서는 여기에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회차에 쓰셨으면 같은 난에 병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한 건으로 하시기 때문에 구분해서 작성을 하셔도 평가위원들이 한 건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회차에 하셨더라도 시상 부문이 다르면 실적 연본을 구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대상한테 이제 표창 부상 같이 주시면 실적 연본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난에 병기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특별성과 포상금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저희가 실적 보고에서 바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니까 만약에 하셨으면 여기에 같이 병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가감점이 작년에는 이제 행안부 분야 한 개 분야에 대해서 가감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평가 항목 1, 2번에 대한 가점과 평가 항목 3번 만족도 100점으로 한 가점 이게 분할되어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행안부 주관 민원제도 개선과제 선정 예의실적 전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행안부 협의과제 채택 건수와 개선과제 이행률이 있고, 소관부조 채택 건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차이점 다 아시겠어요? 일단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우측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우측. 행안부에다가 행안부에 제안하신 거 그게 소관부처에서 채택이 됐다. 그럼 제안한 기관의 실적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과 달라진 것은 이제 중앙교육청 광역 배점하고 최대 배점하고 기초 최대 배점이 좀 차등이 좀 생겼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좌측에 있는 것은 그래서 행안부에서 제안받은 과제를 소관부처에 그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그 소관부처가 채택을 해주신 경우, 그래서 이행을 하겠다 한 경우, 또 이행한 경우 그런 실적들이 집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은 제안을 한 기관이 행안부 통해서 또 다시 채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안 점수는 불인정되고 채택한 점수만 인정된다. 한번 이제 중앙기관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이민원 대응 우수 사례 작년과 동일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 부서가 법적 대응하신 거. 자, 그런 실적이 없으시면 기관 자체적인 어떤 특이민원 대응을 강화한 대응 체계로서 대응을 하신 사례를 발굴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대응 체계를 우수하게 만들었다고 제출하시면은 평가의 인정이 이 실적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민원 담당자 보호 지표에 구현이 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 가점에선 내시는 게 아니라 실제 발생한 특이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해결한 사례만,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제출해 주신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하거나, 자, 민원 담당 공무원이 고소고발하거나 또는 고소고발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소송 지원하신 경우, 여기 소송은 행정소송은 해당 없고 민형사만 반영합니다. 그다음 단순히 신고까지만 하신 것은 인정이 되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응의 충실성과 대응의 난이도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평가 요소로 점수가 반영되겠고, 악성 민원 대응 해결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그 다음에 난이도는 얼마나 어려운 걸 하신 건지, 이런 차원에서 평가 점수 부여됩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도 확대 노력이 작년과 유사한데 일부 변경이 있는데요. 교육청이 작년까지는 광역 기초와 동일한 지표 적용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중앙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행정정보나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실제 확대가 된 실적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 걸 개량적으로 데이터로 좀 제시할 필요가 있으시고, 또는 이제 그 행정정보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들을 발굴해서 기관에서 보유하신 정보를 이 행공 시스템에 연계하는 실적들. 그러면 이제 행공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죠. 이런 것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으시면 확대한 걸로 간주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좀 활용도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서 담당자들 교육을 하시거나 또 민원인들한테 홍보하시거나 또 관련된 정비나 시스템 개선하신 실적들, 이런 것들이 노력도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교육 참가하신 것은 자체 노력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 제외가 되겠고요. 업무 가이드를 배포하신 것도 교육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광역기초 자치법규의 공동이용 규정 반영 노력이, 이게 이제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치법규에 제시된 사무가 몇 개냐가 그 사무 건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무에 그 제출 서류에 이제 행공 이용에 대한 내용이 서식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무가 몇 종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게 됐고요. 제출 자료는 없는데 이게 그 행안부 담당 부서에서 관련 조례를 다 조회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평가 보고서는 작성하시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랑 거기에 해당하는 사무, 이 정보가 담긴 서식이 있는 민원 사무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담겨 있는 조례는 뭐가 있는지 이 목록만 작성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조례 제적 없는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가 감점으로 적용되는데 기존의 점심시간 민원실 지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제대로 했다고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하시면은 감점되는 감점표로 적용된다는 거. 그다음 지표명은 조례 제정 없이 조례 근거 없이 민원실 휴무했을 때 감점이긴 한데 민원실 휴무가 없더라도 휴무가 없다는 내역이
제시를 하셔야만 감점이 발생 안 한답니다. 우리 휴무 안 하고 있대서 아무것도 안 내시면 감점 발생합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예, 휴무 안 하고 있다는 증빙은 뭐 조례상에 점심시간이 없는 운영시간이 표기가 되거나 반기별 또 교대근무 운영 방식을 제시하시면은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지표 민원 매니저 운영 실적 가점이 생겼는데요. 일단은 올해 행안부에서 시범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선정하신 기관들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배포된 자료에는 이제 하단에 운영 실적에 이제 초안 기준이 남아 있는데 이건 이제 삭제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수정본은 평가 시스템에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게 해놨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식적으로 매니저를 선발해서 지정을 했다 하면은 이제 기본 공통 가점 1점이 있겠고요. 운영 실적에 따라서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0.5점 가점이 더 있겠습니다. 자, 민원 매니저를 지정했다는 것은 예, 시범 기간 동안 운영한 경우도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문, 업무 분장이 있는 공문을 가지고 공식화를 하셔야지만 도입해서 지정 도입하신 것으로 인정이 되겠고요. 시범 기간 동안에는 전담 외에 겸임 운영까지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계속 공식적으로 지정한 경우라고 기준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식 운영하는지, 실제 조정 지원 운영 실적이 확인되는지 이런 가점이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외부 전문가는 인정이 되지 않고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복합민원 처리 및 총괄 조정 역할을 하시는 경우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료 참고하시고 우측에 평가 기준, 항목과 기준들이 세부화돼서 구체화된 결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양식도 이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 제출 감점 앞서 설명드린 것 같고요. 부정행위 조심하셔야 될 게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당해연도는 점수에 상관없이 최하위 마등급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점수에서 전체 종합점수에서 5점 감점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작년부터는 임의적으로 확인 필요한 사항 기관들은 선정을 해서 현지 실사 때 이런 부정행위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감점 산정 방법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작성 양식 보시면은 앞에 기관 개요 작성하신 란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성하시는 란을 좀 더 기관 특성을 기관의 민원 사무가 뭐가 있고 해당하는 담당자들이 어떤 사무 처리하시는지 좀 더 알 수 있도록 조금 개편을 했고요. 중요한 게 기관 교육을 왜 써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정성 평가할 때는 이 기관에서 민원 특성을 어떻게 좀 더 파악을 하셔야 그 평가위원들이 좀 더 기관에서 제시하는 점을 좀 중요한 점을 좀 더 판단할 수 있겠고 정량 평가를 할 때도 제출하신 실적이 이게 민원 사무에 해당하는지 민원 담당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스템 관련된 사항 내용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담당자가 인증서가 기관당 하나만 되기 때문에 담당자 바뀌시면 반드시 매뉴얼에 있는 서식대로 행안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료 제출하실 때 중요한 게 보시면 이제 올해 개편된 지표 항목 전체에 대해서 다 제출을 하신 란이 있는데요. 그 기관별로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마다 내실 자료가 없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평가군을 떠나서 이 모든 란에 자료 제출 파일이 업로드 돼야지만 제출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할 게 없으시면은 공파일 생성해서 일단 업로드해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긴 시간 설명 마치겠고요. 질의응답. 네, 안녕하세요. 하남시에서 왔는데요. 저희 복합민원 원스톱 잠시만요. 네. 하나씩 복합민원 말씀해 주세요. 네.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확대 운영 실적에서 네. 실제로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도 인정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제가 빨간색 써놨지 않습니까? 이용 실적 보는 게 아니라고요. 실적은 전혀 없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만 해놓으면 되는 그렇죠. 지정한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고민할 당시에도 저도 이제 행안부 당시 담당 사무관이니까 말씀을 나눴는데 일단은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 편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당 상호도 평가를 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됐는데 이용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뭐 기관마다 특정 사무에 대해서 발생이 안 할 수도 있고 특히나 또 복합 민원이 대부분 인허가 베이스다 보니까 지역 편차가 심할 거예요. 뭐 어디는 뭐 규제가 걸릴 때도 있고 이런 또 지자체 규모에 따라 이용 실적은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 실적은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복합 민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럼 지정한 사무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걸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뒤쪽에서 아까 한 분 계셨는데 예, 울산광역시 교육청입니다. 그 자료 27조 그 내용인데 이제 민원 담당자 보호 적극성 부분인데 외부 전문기관 이용 시 네. 이용 횟수가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지금 우리 현재 설명 자료에도 있나요? 설명 자료도 있습니다. 예. 어디에 남아 있죠? 그때 아까 두 번째 외부 그 인사혁신처 온라인 심리 상담에서 네. 안내도 하고 실적도 있어야 된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설명하실 때 이용 실적 제출 저 27조 예. 그러니까 이용 실적을 제출하시라는 거지.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내용은 그 당초 그 맞습니다. 조회 계획에 있었잖아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용 실적 기준은 없습니까?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예, 그리고 또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네. 건은 자료 29쪽에 총그 29쪽 책임 보험 가입에서 네. 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 전체로 해가지고 책임 보험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입을 신청해서 가입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기관 자체에서 별도로 뭐 보험사와랑 책임 보험 가입 이런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건지. 기관 자체도 별도한 실적을 말합니다. 기관.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같은 경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다 이렇게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디서 하신다고요? 저 행안부 주관으로 네. 그 매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책임보험 제도를요. 그러니까 기관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기관 명의로. 그거는 그 담당 부서랑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좀 별도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자료 62쪽에 그 법적수당에서 네. 2번 공통해서 이제 민원 창구 위에 근무자 민원 업무 수당 지급해서 아까 정원은 기간 총정원이라고 했는데 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 지방공무원 정원이 있고 교육공무직 정원이 있고 저 교원 정원이 있습니다. 교원 정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 혹시 평가 시스템에 질문 등록해 주셨어요? 그건 안 했습니다. 다른 분이신가요? 같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지방공무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보시면은 일단은 평가 기준 전제가 뭐냐면은 공무원 수당 규정과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의 대상자냐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도로 이래 판단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당자가 국가직이 안 계시면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하시면 예, 되겠죠. 알겠습니다. 공무직은 또 법정 수당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리고 또 마지막인데 네. 저 법적 수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건 1번, 2번 다 걸리는 것 같은데 네. 지원청 본청 말고 지원청도 인원수에 포함을 대상이나 인원수에 포함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청만 생각하면 되는지. 교육지원청이요. 예. 좀 우리 평가 실적 제출하실 때 지원청도 제출하세요? 지원청 이제 개선 사례나 있으면 지원청 거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소속 기관 포함해서 제출하시라고 가이드가 있는 지표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없으면 본청 기준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릴까요? 그 뒤에도 일단 들어놓으세요. 아까 손 드신 분도 손 같이 들어주시고. 네. 마이크만 받아놓으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부산시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그 같은 질문인데요. 대민 업무수당 3만 원이 네. 정액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3만 원 이상을 줘도 되는 건을 끌고 와도 되나요? 아니면 대민 업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어 자, 그 부분은 예. 우리 규정 보시고 업무 지침 보면은 뭐 얼마 이내 또는 뭐 고정액 이게 있어요.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 사실은 그 민원 담당자분들한테 지급되는 거지만 이거 실제로 하시는 건 인사나 담당자도 하실 거 아니에요. 같이 확인을 해주세요. 또 제가 지금 뭐그 우리 규정이랑 업무 지침 확인한 것도 지금 열어볼 수는 있는데 뭐 얼마든지 직접 확인 가능하신 상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켜주셔야 돼요. 저희 시에서는 업무배상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공무원 업무배상보험이 책임보험에 그러면 해당이 됩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읽을 때 이제 공무원 책임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업무배상보험인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질문에서는 그 업무 중 과실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사처 가서 관련 정보를 보시면은 그 이제 민원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소송에 대한 배상이 좀 내용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장 내용에. 저희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시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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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크게 들어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 책임보험 관련해서 네. 그 민원 접수대에 계신 분 중에 한 분 이상이라도 가입만 되어 있으면 이 실적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 가입 대상자를 네, 한 분이라도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민원 처리를 하는 부서 전체에 대한 건지 아니면 네. 민원실에 민원 접수대에 있는 분만이라도 그 민원 창구 위에 근무자분들은 소송이 발생 안 할까요? 자, 이거는 범위는 그냥 저희 예. 기관에서 알아서 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뭐 이렇게 행안부에서 세부 지침까지 있는 평가는 아닙니다만 자, 일단은 그 취지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취지를. 그러니까 민원 담당자 보호 지표는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했을 때 우리 뭐 전수 녹음은 민원 창구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민원 전화 통화로도 이 통화로 발생하는 민원 담당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수 녹음도 하시는데 뭐 전화 통화로 소송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 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한 가지 저희 민원수당 가상금 네. 명세 관련해가지고 예. 그냥 한 달이라도 이제 지급된 거를 제출하면 되는지 그거를 1년치를 다 실적으로 제출하진 않아도 상관은 없는지. 그러니까 제출 분량이 부담돼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연간 조회 안 되세요? 12개월치 조회 안 되세요? 그 저희 대상이 너무 많아서 그러신가요? 그러시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적을 제출하시면 8월 말 기준으로 집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럼 8월 말 해당 시점에 또 뭐 인사이동 반영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지표는 이제 이수 실적을 누적하는 게 아니니까 8월 말 해당 시점에 그 월 기준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예, 가운데 분. 예. 우리 예정된 진행 시간이 3시 10분까지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미처 못하신 질문들은 평가 시스템 Q&A에 또 올려주시면 네, 경북도청입니다. 네. 그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서면심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혹시 그 0.7% 네, 맞습니다. 그렇게만 인정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특이민원 전담 조직은 네. 명칭상 없더라도 업무 분장상에 특이민원을 전담하고 있다면 인정이 됩니까? 팀이요, 팀. 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팀 안에서 네. 그러니까 특이민원을 전담하고 있다는 업무 분장상이 들어가 있다면 인정이 되나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기존 민원 총괄 팀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예, 예. 그건 취지가 아니에요.
별도 팀으로 보셔야 돼요. TF 팀이나 이런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꽈다리는 잠시만요. TF는 정기 조직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반기마다 계속 비상대응 모의 훈련 같은 것도 계속 실적이 냈었는데 그게 이번에 빠진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평가에는 안 들어간다는 평가에 안 들어가지만 해양부 기본 지침에 있는 항이니까 어디서는 평가 반영 안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요라고 전화 온 적도 있으신데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있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해양부 분야는 마치고 10분 휴식 후에 신문고 분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